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상황이 지금 또 안 좋으니까 또 뻥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황 좀 안 좋으면 뭔가 화끈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이런 거 전과 만들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뻥이었죠. 그래서 어떤 뻥을 또 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러시아의 거의 최고 수뇌부 중에 하나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올해 T-90M 전차 1,500대 생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천 대의 전차를 복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전부 다 뻥,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처절한 러시아 전차 생산 상황이 그대로 밝혀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 미국제 AR 소총인 L430A1 소총을 도입했고, 이거 1만 정을 계약해서 해병대가 쓰기로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일본이 이즈모급 2번함인 카가함의 개장공사를 마무리해서 이 복귀 준비를 하는데 거의 항모 다 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산이라는 이유로 제식 소총 자리를 지켰던 영국 L85 불법 소총 일부가 미국산 소총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미국 나이스 아머먼트 컴퍼니사의 KS-1 돌격 소총 1만 정을 구매하기로 결정해 화제입니다. 해병대 제식 소총으로 L430A1이라는 제식명이 붙었습니다. 미얀마가 6대를 발주한 수호이 30 SME 전투기 중 2대가 최근 미얀마군에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JF-17 11대가 사실상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얀마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인도됐다고 하는데, 미얀마군은 이 신형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통해 JF-17로 인해 발생한 전력 공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로코가 알제리의 신형 전투함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300km급 지대함 미사일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시브레이커와 IAI사의 블루스피어가 후보로 거론되는데, 모로코 현지에서는 시브레이커의 도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1차 사업 8대, 2차 사업 4대 등 도합 12대를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스탠다드 F4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요일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라팔 판촉에 나섰는데, 라팔이 도입되면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모두 라팔을 사용하는 진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개장공사를 시작한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 2번함 카가의 개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갑판과 엘리베이터, 항공 전자장비 등이 교체됐는데, 개장공사를 마친 카가 사실상 아메리카와 거의 같은 비슷한 크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영국 해병대입니다. 영국 해병대가 좀 희한하게 생긴 총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나이스 아머먼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총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회사가 되죠. KS-1이라고 하는 소총을 영국 해병대가 사용하기로 했다. HK-416 등등 하고 경쟁을 해서 이게 이겼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소음기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요즘은 실내 전투할 때 소음기 많이 사용하죠.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적에게, 실내에 숨어있는 적에게 나의 위치를 좀 적게, 좀 헷갈리게 노출할 수 있다 해서 실내 전투하는 병력들이 거의 대부분 소음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음기 장착한 모델인데, 아무튼 이거 영국이 불법 소총 쓰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거 버리고 이런 제대로 된 소총을, AR식 소총을 쓰게 됐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해병대가 써보고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육군까지 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얀마가 JF-17 전투기 이거 도입해서 도저히 가동 불가, 11대 아무것도 못 움직여, 조금 급기동하면 크랙 생기고, 레이더는 조준도 안 되고, 무장은 발사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전투기냐, 그래서 빨리 고쳐줘 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은 묵묵부답,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미얀마가 하이급으로 러시아의 수호이 30 SME 전투기 6대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아니 JF-17 이거 빨리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빨리 인도해줘 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2대가 온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동방경제 포럼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동방경제 포럼에 앞서서 미얀마도 참가하니까 선물로 미리 좀 당겨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가 정말 이 자기네들 쓸 전투기도 없는 상황에서 참 주기 싫었을 텐데 미얀마에 또 갖다 줬네요. 그래서 이 두 대의 수호의 30을 조기 전력화해서 지금 이 그 초계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건데, 뭐 러시아제를 사는 건 뭐 러시아제 전투기가 그동안 워낙 많은 세계에 워낙 많이 뿌려졌으니까 러시아제를 사는 건 그런데, 중국제는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로코 지금 지진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에 쌓여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국방부는 또 자기네들의 영역에서 할 일은 또 하나 봅니다. 여기 있는 이 순항 미사일인데 Sea Breaker라고 하는 건데,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미사일이에요. 지대함 미사일이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IAI사와 싱가포르가 공동 개발한 블루스피어, 둘 다 이제 300km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인데, 이것 중에서 도입해서 알제리의 신형 호위함에 대응한다라는 건데, 참 아무튼 지진 수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소식인데요. 방글라데시, 그러면 우리가 이 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빈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가 요즘 뭐 제조업도 많이 옮겨가고 해서 조금 뭐 경기가 도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 미그 29UB,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그 사양이에요. 완전히 미그 29의 극초기형, 지금은 거의 쓰지도 못하는 거, 그거, 그리고 또 J7, 그러니까 미그 21 전투기 중국판이 되죠. 그렇게 해서 미그 29 8대, J7 36대, 이런 식으로 공군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제 새 전투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로파이터와 라팔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독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했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인도의 이 서쪽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해서 인도의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도의 도움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인파 전쟁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고, 그래서 인도와는 이 종교는 다르지만 뭐 대단히 나쁜 사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대단히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가 라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라팔 해서 되냐, 우리는 유로파이터 하자, 뭐 이래서 유로파이터가 조금 우세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야, 우리 인도하고 다른 사양을 해줄게, 인도는 라팔 스탠다드 F3R이고 니들은 라팔 F4 줄게 해서 지금 판촉을 해서 라팔을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같이 쓰지 않을까,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오히려 더 신형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식도 나오는데, 제가 방글라데시에게 말씀드릴 것은, 유로파이터는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 건 혹시 조사를 하셨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즈모급 2번함 카가함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 함수 부분이 직사각형으로 완전히 그냥 항모 스타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1번함인 이즈모는 이게 우리 독도함처럼 이렇게 살짝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항공기를 이착감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즈모보다 2번함인 카가가 항모에 더 가깝게 접근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거 항모 다 된 건 아니고 또 2차 개장 공사 또 해야 됩니다. 이즈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현장 복귀 좀 해서 또 작전 좀 하다가 이제 2차 공사 들어가서 진짜 항모가 되어서 나온다 라는 스케줄의 1번함 이즈모보다 더 항모로 변신한 카가 보았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전폭기 한 대로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상륙 시도를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 한 대로 6척의 우크라이나 선박을 저지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 크림반도 북서부 지역으로 상륙을 시도하던 우크라이나군 선박을 발견해 저지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선박 3척을 격침시켰다고 유명 친러 밀 블로거 라이바가 현지 시각 9월 11일 주장했습니다.
라이바는 9월 9일 21시경 최소 6척의 우크라이나 선박이 크림반도 북서부 타르칸쿠트 곳에 상륙하려 했고 인근에 있던 러시아군 수-24M 전폭기가 이들을 저지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바는 선박에 탑승한 병력은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특수부대 요원들이라며 이들을 태운 선박은 타르칸쿠트 곳에 상륙해 이 지역의 러시아 군사시설을 타격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군 수-24M이 이를 저지해 3척이 격침되자 나머지 3척은 도주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는 대함 타격 능력이 없는 수-24M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고속정을 잡았냐 라는 의문에 RBK-500 PTAB 집속폭탄을 투하했고 집속탄에 맞은 선박이 바다에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24M 전폭기는 야간 정밀 타격 능력이 없는 기종이고 RBK-500 PTAB 역시 무유도 집속폭탄이어서 실흙 같은 야간에 해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소형 선박을 명중시켰다는 러시아 측 주장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측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으면 거짓 전과를 만들어내 요란하게 선전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침투 저지 사건도 그런 조작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24 공격기죠.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대형 가베닉 공격기인데 이거 가지고 아주 구형의 야간 탐지 능력 전혀 없는 이거 가지고 집속탄을 투하해서 우크라이나 고속 침투 보트들을 타격했다라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라이바 이 지도 제가 국방TV를 통해서 가끔 보여드린 적이 있는 지도인데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완전히 친러 밀 블로그이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에 경사된 이런 해설을 하고 지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출항하는 이 우크라이나 고속정들을 미리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는 걸 그대로 가서 타격했는데 여기까지 가서 타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 해상 탐지, 야간 탐지 능력이 없는 전투기가 적진 앞에까지 가서 조그만 고속정 보트를 어떻게 타격하냐라고 물으니 우리 집속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집속탄 500kg짜리니까 뭐 미국식 폭탄으로 따지면 1000파운드가 조금 넘는 그런 폭탄이에요. 이거 가지고 해서 침몰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 보트예요. 이런 보트 작죠?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가 사용하는 또는 뭐 UDT가 사용하는 그런 침투보트보다 약간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아요. 이 침투보트 6척이 출항을 한 것을 보고 가서 때렸다라는 건데 6척이 순진하게 그냥 딱 붙어서 항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속도가 60에서 70km 이상 되는 이런 침투용 보트가 3척이나 아무런 무월강 상태에서 아무런 야간 탐지 능력이 없는 전투기에게 격침되었다라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러시아가 오늘도 이거 확인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도 뻥을 또 날렸다. 저는 그래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를 둔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넘버 2가 뜻하지 않게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전차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최신의 T-90M 전차를 핵심 전력으로 대량의 전차를 생산하겠다던 푸틴의 공언이 무색하게 러시아가 전차 조달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T-90M이 아니라 T-80을 생산한다는 소식인데 그 많던 T-80 치장 차량들 벌써 다 써버린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T-90M 생산을 축소하고 T-80 전차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전차 생산은 복원이 아닌 신규 생산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랄바곤자보드가 현지 시각 9월 10일 밝혔습니다. 우랄바곤자보드 알렉산드르 파타포프 이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랄바곤자보드는 기존 전차 복원이나 개량이 아닌 신규 생산분 T-80 전차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T-80 BVM 모델이 신규 생산 대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3월 2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나서 올해에만 T-90M 전차 1,500대를 생산하고 수천 대의 전차를 개량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는데요. 이번 우랄바곤자보드의 발표는 메드베데프의 발표를 5개월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우랄바곤자보드가 신규 생산하는 T80BVM은 T90M과 마찬가지로 렐릭트 반응 장갑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형인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되는데요. 업계에서는 T90M 전차용 사통 장치 제작에 필요한 전자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T90M 추가 생산 대신 T80BVM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왜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전차 복원과 개량 사업 대신 신규 생산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전 480여 대의 현역 물량과 3,000여 대의 예비 치장 물량 등 3,480여 대 규모의 T-80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신규 생산보다는 복원과 개량이 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생산에 나선다는 것은 이제 치장 물량 가운데 더 이상 복원 가능한 차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아침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군수 비리로 부품을 빼돌려 팔아먹어서 개량할 부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전장에서는 러시아군 신형 전차를 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T-80BVM 이걸로 이제 그냥 신규 생산하겠다 라고 우랄바곤자보드가 밝혔어요. 그런데 분명히 5개월 전에 넘버2가 나와가지고 메드베데프 아니 우리는 올해 T-90M 전차 대량 생산할 거야. 1,500대 그리고 개량 치장물자 개량도 수천 대 할 거야. 그래서 수천 대의 신규 전차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나치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5개월 만에 아니 우리 T-90M은 포기하고요. 그리고 T-80도 치장물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더 이상 개량할 이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없어요. 왜냐? 상태가 너무 낡았거나 도저히 개량해서 쓸 수 없거나 아니면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신규 생산해야 돼요. 라는 겁니다. T-90M을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했다가 왜 못하냐? T-90M은 나름 첨단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칼리나라고 하는 이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죠. 주야간으로 적의 표적을 탐지하고 그리고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조준해주고 하는 사격 통제 장치인데 여기에 많은 첨단 부품이 들어가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첨단 부품의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품을 만들 수 없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T-72 B3는 좀 거시기 한데 그러면 뭐 하지? 그래 T-80으로 하자. 근데 T-80 시장물자 엄청나게 많잖아. 3,000대 있잖아. 그거 그냥 다시 재생시키자. 아니야. 재생할 수 있는 물량 이제 다 썼어 없어. 완전히 썩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또 부품을 그 대령 그 놈이 다 팔아먹었잖아. 지금 없어. 그래서 그 부품 생산해서 만들 바야 차라리 새 거 만드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개량할 수 있는 치장물자 이제 뭐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치장물자를 재생을 시키는 속도 이게 훨씬 빠를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신규 전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또 생산되는 숫자도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더욱더 전차난에 빠지게 될 테고 결국 T-55 전차가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는 뭐 첨단이라고 하나도 없고 오직 아날로그 그 자체이기 때문에 T-55가 러시아의 생명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T-55는 30mm 기관포에도 옆구리 맞으면 그냥 뿡뿡 뚫리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앞으로의 전황이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